안녕하세요. 길벗 아카데미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김란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고2, 고3 응용어법 문제를 풀이를 2등급을 대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고3 첫 번째 지문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The infant's preference for looking at new things is as strong that the psychologists began to realize that they could use it as a test of infants' visual discrimination and even their memory 라는 문장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 첫 문장이 글의 가장 이제 중요한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제가 좀 이따가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사실은 주제 제목 요지를 도출해 내려고 합니다. 문장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유아들의 선호도인데 뭐에 대한 선호도냐면 새로운 것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유아의 시각적 선호도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아들의 시각적 선호도가 사실은 너무나도 강해서,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깨닫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뒤에 있는, 지금 앞에 있는 사이콜로지스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걸 깨닫기 시작했냐면 심리학자들, 그들이 사용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은 앞에 있는 아이들의 선호도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새로운 것을 보고자 하는 유아들의 시각적 선호도를 한번 우리가 사용해보자. 근데 뭐로 사용하냐면 검증의 도구로 사용해보자라고 합니다. 근데 뭐를 검증해보고 싶냐면 유아들의 시각적인,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discrimination은 차별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시각적인 분별력이라는 의미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시각적인 분별력과 그리고 심지어 조금 더 나아가서 그들이 어떤 기억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걸 우리 심리학자들이 검증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얘가 우리 글의 가장 큰 핵심 소재인데요. 새로운 것을 바라보고자 하는 유아들의 시각적 선호도가 아이들의 시각적인 어떤 분별력, 더 나아가서는 기억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잡고자 하는 그런 지문이겠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가 다 지금 실험문인데 실험문의 결과값이 1번 문장과 2번 문장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읽어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유아들의 앞에 그림이 제시가 되는데요. 그 그림이 조금 더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 아이들이 응시를 그림을 오래 하게 되면 앞문장의 상황은 보여주고 제시를 한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식별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구나, 그 똑같이 보이는 이미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조금씩은 차이가 나더라. 그러면 첫 번째 결과값을 통해서 아이들이 분명하건 시각적인 분별력이 있구나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if 문장에 보면 아이들의 After a week without seeing an image, 그러니까 이미지를 보지 않고 아이들이 일주일 정도 후에 다시 한번 it was shown again, 그 이미지가 다시 한번 아이들한테 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must be able at some level to remember having seen it. 일주일 전에 내가 그 그림을 분명히 본 적이 있었어라는 걸 기억해내면 틀림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 예문을 통해서는 아이들이 결국에 기억력까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잡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주제 제목 요지를 먼저 정리를 하게 되면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유아의 새로운 것을 보고자 하는 시각적 선호도,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체크 포인트 잡아볼 건데요.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는 대슬 기준점으로 앞문장이 완전한 문장으로 끝나고요. 대슬 기준점을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값으로 빠져야 됩니다. 그럴 때 저희 영어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구문 자체가 as가 아니라 so that 구문이라고 해서 아이들 시험 문제 상당히 빈출도가 조금 높은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원인 값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1번을 as를 so로 전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요, 일단 분석 한번 해볼게요. 대부분의 사례에서 결과값이 드러내고 보여준답니다. 우리 유아들이 are cognitively capable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앞에 나와 있는 more는 뒤에 capable이라는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로 들어와 있고요. 앞에 나와 있는 cognitively도 뒤에 있는 capable 꾸미는 형용사, 부사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지금 대뇌 걸리는 비교급은 앞에 있는 early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기준이 되는 본동사 시제가 과거거든요. 근데 과거보다 더 이전 과거에 여기 우리 심리학자들이 이전에 추측되어졌던 결과값보다 훨씬 더 이르게 좀 더 이른 시점에 우리 아이들이 결국에는 인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결정을 내렸다, 결과값을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일단 어법상 틀린 건 보이지가 않습니다. 혹시 영어과 그 선생님들 피드백 좀 주시겠습니까? 최인영 선생님? 네. 그러면 2번은 정문으로 잡겠습니다. 올려주세요. 2번 지문은 고2 지문인데요. 요거 23년 올해 6월 지문입니다. 모의고사 지문인데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이 사실상은 주제제목 요지를 완벽하게 함축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첫 번째 문장 먼저 해석할 건데 다소 좀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을 이용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Education must focus on the trunk of the tree of knowledge.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어떤 나무의 어떤 몸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몸통이 결국 중심이 되는 건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그 중심을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앞의 상황을 드러내고 보여주는데 방식을 드러내고 보여준답니다. 근데 어떤 방식이냐면 가지들이나 잎사귀들이면 나무에서 나오는 가지나 잎사귀들이 되겠죠. 그런 잎사귀들이 생겨날 수 있는 방식을 또 드러내고 보여준답니다. 근데 뭐로부터냐면 하나의 핵심으로부터. 되게 추상적이죠. 근데 정리 잠깐 해보자면 교육이라고 하는 건 지식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라는 거고 지식을 통한 교육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잔가지들이 밑에 나와 있는 저는 다양한 학문 분야들을 가져갈 겁니다. 다양한 학문 분야들이 생겨나는 방식을 제공한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 사실상은 좀 더 중요한데 Tools for thinking, 사고를 위한 도구 자체가 stem from, 기인하고 나온다는 거죠. 근데 뭐로부터 나오냐면 이러한 핵심은 당연히 지식을 통한 교육이 될 거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사고를 위한 도구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상황이 여기부터 이제 집중을 조금 더 해주셔야 됩니다. 제공을 하는데 뭘 제공하냐면 여기서 common을 흔한이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흔한이란 얘기는 누구나가 다 사용하는 공통이라는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공통적인 언어를 교육이라는 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의 공통적인 언어를 가지고입니다. 이때 with which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본 수업 들어가면 아이들한테 많이 강조할 건데요. 이때 which가 앞에 나와 있는 common language를 가져갈 거고요. 공통의 언어를 통해서 다양한 학문 분야에 있는 실제 실행가들이 되겠죠. 실무자들. 이런 실무자들은 결국에는 그들의 창조를 위한 경험을 공유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발견을 하게 되는데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그들이 하고 있는 각각 분야 있죠. 수학, 영어, 음악 이런 각각의 다양한 분야들의 활동들 사이에는 분명한 건 연결고리가 있구나. 관련성이 있구나라는 걸 그런 교육, 그 하나의 공통된 언어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 거는 쭉 스킵하고요. 마지막에 여기 밑줄 쳐져 있는 문장, 4번 문장 가볼 건데 1, 2번 문장에 대한 리스테이트먼트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 링크 the discipline, 다양한 학문 분야들을 연결시키는 것은 자연스럽게 온다. 근데 뭐 할 때 오냐면 용어나 도구들이 제시가 됐을 때 근데 뭐로 제시가 되냐면 part of universal imagination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universal이라는 단어도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보통 이제 어휘를 되게 많이 잡아주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common이라고 하는 단어와 여기 있는 universal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의 어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공통된이라는 의미로 가져가셔야 되겠고 결국에는 여기 말하는 도구도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common language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언어를 통해서 결국엔 다양한 학문 분야들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제 제목 요지를 잡아보면 지식을 통한 교육이 공통의 언어를 만들어내고 이 공통의 언어를 통해서 다양한 학문 분야들의 어떤 연결성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전체 문장 구조가
여기 지금 when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접속사가 들어오게 되면 그 본 문장에는 동사 값이 2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동사처럼 보이는 녀석이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동사처럼 보이는 녀석이 하나 보입니다. 근데 주절 문장은 틀린 게 없습니다. 이 종속절 문장을 보시면 그 똑같은 용어가 사용한다, 그런 전체 학문 분야를 넘나들면서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이 employ라는 단어가 고용하다 혹은 물건을 쓰면 사용하다라는 의미가 다 적용될 수 있는 단어인데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면 뒤에 목적어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목적어가 지금 없어요. 그럼 얘가 앞으로 빠져서 수동태로 이미 전환이 됐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employee를 저는 are employed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4번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whenever이라고는 접속사를 기준점으로 동사 1번, 동사 2번 나와 있거든요. 근데 동사 하나가 더 보입니다. 그래서 얘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의미를 조금 따지자고 하면 여기 whenever도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이 용어나 도구가 하나의 공통된 언어로서 제시가 될 때마다 라는 의미보다는 그냥 이렇게 제시가 될 때라는 조건, 단순 조건으로 전달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이쁘다고 보는데 영어과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박규 선생님? 일단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짚었고 그 부분이 정답이니까 뭐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돼요. 설마 2개는 아니겠죠? 네? 제가 이번에도 정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링크를 링킹으로 전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사 개수 맞춰줄게요. (3분에) 맞춰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원인과 결과값을 전달해야 되는 너무나도 유명한 so that 구문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나와 있는 as를 so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째 같은 경우 정문입니다. 세 번째는 접속사를 기준점으로 동사 개수를 맞춰줘야 되고요. employee 자체가 타동사기 때문에 용어가 사용되어진다라는 의미값 값이 적용이 되면 그때는 employee라는 능동이 아니라 employed라고 하는 수동태로 전환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4번도 역시 전체적인 구조를 확인하지 못하면 조금 어색할 수 있는 문장 구조였는데 동사 개수가 크게 3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를 준동사로 전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2, 3등급 이하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을 만약에 한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so 형용사 부사 that 플러스 원인과 결과 의미를 전달하는 요 구조 다시 한번 제공할 거고요. 요거랑 이제 같은 맥락으로 나오는 게 such 명사 대시입니다. 의미값은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앞에 걸 전체 원인, 뒤에 걸 전체 결과값으로 찾아가야 되는 되게 중요한 구조기 때문에요. 요거까지 다시 한번 아이들한테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그 이번 고의 지문에서 사실은 whenever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복합관계 부사가 등장했는데 요거까지 하면 설명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저건 스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제율과 난이도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은 so를 묻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뒤에 있는 접속사에 좀 더 기준점으로 해서 시험 문제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get을 쓸 거야, which를 쓸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이 자리는 절대 which가 들어갈 수 없고 부사절의 의미를 전달하는 접속사 대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출제율은 높은 편입니다. 3.7 정도 잡겠습니다. 난이도는 지금 요 문제 난이도로 따지면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역시 3.5로 잡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하지 않겠고요. 세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능수동 판단하는 문제는 시험 문제 그냥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출제율 같은 경우는 4.2 정도 잡고요. 난이도 같은 경우 사실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의미도 적용해야 되고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까지 같이 접근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난이도 역시 4.2 잡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같은 경우도 전체 글의 구조 확인하고 준동사와 전동사를 구분하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역시 높습니다. 4.3 잡고요. 난이도 4.2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